글로벌 투자의 시작 더 글로벌 라운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TV 노경연 아나운서고요. 저는 박찬희 기자. 김은솔 아나운서였습니다. 아나운서였습니다. 뭐. 벌써 맞추면 안 돼요. 벌써 퇴근하고 싶나요? 죄송합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월요병에 기미가 이렇게 슬금슬금. 그러게요, 오늘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 죄송해요. 주말에 너무 진짜 끝나는 푸셨나 봐요. 멘트를 했네요. 네. 오프닝에 방송 전에 모기 잡음은 왜 쓰는 거죠? 지금? 모기가 날아다녔는데 제가 아니, 네. 한 번에 낚아챘어요. 아니 무슨 모기가 지금 9월인데 음. 모기가 이제 갑자기 또 선선해지니까. 많아지면서 모기가 너무 모기를 많아요. 엄청 많이 지금. 물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회사에도 모기가 너무 많고. 원래 A형들이 피가 맛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아. 다 세 명이 A형이어서 셋다 A형이네요. 모기가 그래서 이 드글거려요 근처에 지금. 모기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이광수? 혹시 이광수의 하이킥에 나왔던. 모기 그거 아세요? 빨리 시작하시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월요일이 상태가 영 안 좋네요. 네. 네. 저희 텐션을 오프닝 근데 올리려고 뭘로 하죠. 하려고 했었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저희 구독자 오프닝이요? 수? 아 구독자 수 네. 갑자기 구독자 수도 약간 조금 식상해져서 어느 네. 정도 달성을 하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식상해져가지고 네. 좀 이렇게 한 거예요. 텐션 올리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민망하네. 추석 네. 전까지 2만 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네. 표정에는 정말 진심이 묻어나지 않네요. 여전히. 진심이 못 오나.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사죄합시다. 컷. 네. 사죄. 아 알겠습니다. 진짜 기자가 되더니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헤드라인 네. 넘어가 보죠. 네,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네, 그럼 오늘도 준비된 소식들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여행업체 버진 갤럭틱은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예정돼 있던 유니티 23의 비행을 10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품의 제조 결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이 소식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0월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이자를 포함한 백신주와 관련한 소식 오늘도 계속해서 짚어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할 전망인데요. 오라클의 실적 전망은 어떨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바로 체크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애플의 주가 소송 소식에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7%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7% 내렸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내리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9월이 약세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람들에게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통화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애플의 주가가 3% 넘게 하락하자 지수의 전체 분위기도 악화가 됐습니다. 애플 하락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이 됐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올라서 예상치였던 0.6%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장중 3대 지수가 낙폭을 키우면서 11개 섹터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종목 중에서는 핀테크 업체 어펌홀딩스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34%나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국제유가는 목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을 소화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목요일에 1.67% 하락했었는데요. 금요일에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2.3% 오른 69.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WTI가 벌써 70달러 선을 오랜만에 또 넘어섰습니다. 네. 유가와 관련된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둔 종목 헤드라인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오라클 등 또 소식이 있습니다. 은솔 하나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경제 지표는 좀 쉬어가지만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할 전망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솔 하나 굉장히 네.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죠. 월요일이 경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은 맞습니다. 조금 네. 또 여유가 있네요. 그럼 먼저 지수 선물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5거래일 내리 하락했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2.15%, 1.69% 각각 하락하면서 올해 6월 이후 주간 기준 가장 많이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던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에 1.61% 하락하면서 올해 7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 지수는 S&P 500 지수가 올해 2월 이후 가장 긴 주간 낙폭을 기록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개장 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선물은 0.5%, S&P 500 지수 선물이 0.56% 오르고 있고 나스닥 지수 선물 역시 0.54% 오르면서 3대 지수 선물 모두 0.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3대 지수 모두 개장 전에 이만큼 상승하고 있다가 개장 이후 이제 장중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개장 이후 흐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최근에 그 프리마켓에서의 선물 지수와 그 개장하고 나서의 지수 움직임이 좀 다른 네. 경향이 종종 있어서 오늘도 오프닝벨 울리고 나서를 또 어떻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유가도 살펴보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1.11% WTI 오르면서 70.55달러 보이고 있고요. 금 가격은 0.2% 하락한 1,78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0.01% 하락하면서 1.3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달러화까지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달러화는 주말을 앞두고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 확대 영향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회동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됐습니다. 금요일에 달러 인덱스는 0.12% 오른 92.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한 주 동안 0.59% 상승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 정도 확인을 해봤으니까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주 먼저 UPS와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UPS라고 부르나요? 아니면은 그 UPS가 United Parcel Service인데 UPS라고 많이 UPS라고 부르죠. 보통. 네. 네. UPS가 지난 금요일 2.25%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또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PS가 일일 배송 서비스 스타트업 로디를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인수는 올해 4분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UPS는 그동안 뭐 아마존이나 페덱스와 같은 경쟁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또 일일 배송 서비스를 고려 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배송 서비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동안 UPS가 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에 있어서 좀 물류상의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UPS의 물류 창고가 상품을 분류하고 또 옮기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존과 같은 물류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UPS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휴사를 이용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게 됐죠. 한편 이 당일 배송 서비스 시장 규모가 이 미국 내에 2027년부터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가 없이 활발하게 택배 재고를 처리하고 또 일일 배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 UPS가 다가오는 이 배송 성수기를 또 앞두고 10만 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기가 계절적으로 한정돼 있는 계절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계속해서 경제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을 좀 바꾸게 되면서 배송 서비스는 많은 수혜를 본 바 있는데요. UPS는 이런 성수기를 앞두고 더욱 안전하고 기록적인 휴가 시즌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땡스기빙도 그렇고 또 그쵸. 이제 연휴가 또 계속해서 네.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또 물량 증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도 앞두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나 뭐 이런 거를 사서 또 배송을 시키고 그렇게 되겠죠. 네, UPS와 관련한 소식 먼저 짚어봤고요. 오늘 개장 전에 투자 의견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GM 리조트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번스타인이 MGM 리조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CNBC가 전했습니다. 번스타인은 MGM 리조트가 게임 및 스포츠 베팅 업계 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고 회사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매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지금 MGM의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MGM의 주가가 지금 현재
1.82% 올라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을 하는 걸로 봐서 그 개장 전에 나왔던 번스타인의 그 투자 의견 제시 소식이 좀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이 지금 투자 의견과 함께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제조업체 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컨빅션 바이, 그러니까 확신 매수 목록에 델을 오늘 추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델이 강력한 현금 흐름과 앞으로의 부채 상환 계획 등을 이유로 델을 확신 매수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확신 매수가 강력 매수보다 더 이제 강도가 높은 확신 매수라고 하는데, 델의 주가가 이 소식과 함께 지금 개장 전에 2.3%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그 찬희 기자인가요? 네. 열심히 현재 주가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먼저 이제 투자 의견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델과 어느 종목이었죠? MGM 먼저 살펴봤고요. 증시 전망과 관련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CNBC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투자자들에게 이번 달 주식시장에 불어올 더 많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9월 초에 이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지난주에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내리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도 수요일부터 3거래일째 빠지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9월이 전통적으로 하락장이 될 것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인 레리 윌리엄스의 기술적 분석을 인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머는 레리 윌리엄스가 해석한 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남은 9월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의 역사를 참고할 때 9월의 마지막 주가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더 잔인한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크레이머는 이날 방송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매년 9월 S&P 500 지수 선물 지수 차트를 분석했는데요.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전에도 9월 증시가 힘들었던 것은 경고가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윌리엄스가 분석한 차트를 보면 9월 17일이 계절적 매도 시점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점에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레이머는 투자자들이 이 하락을 대비해서 잘 달려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진짜 주말에 네. 그 9.11 테러가 있었던 주말이었네요. 어쩐지 맞아요. 그 많은 외신들이 이런 것도 보도를 했고 또 넷플릭스에도 이런 다큐멘터리가 올라오기도 했고 네. 또 맞습니다. 역대 좀 대통령들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들이 또 그 메모리얼에 가서 또 추모하는 그런 사진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9.11이 미국에서는 좀 큰 의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뭐 세월호나 그 전에 이제 뭐 그렇죠. 네. 다양한 천안함 같은 사건처럼 좀 기념하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또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창 한번 살펴보면 아이폰 13에 관한 투자 이야기 없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애플은 이제 내일 아이폰 13을 공개할 예정이죠. 네, 네.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이폰 12 이용자들이 아이폰 13으로 갈아탈 그런 의향이 많이 없다. 이전에 아이폰 11에서 12로 갈아탔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이제 13으로 갈아탈 이 의향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아이폰 13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또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각에서는 크게 새로운 게 안 나온다면 이제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적어졌다 이런 네. 이제 좀 네. 부정적인 전망도 있긴 했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내용 관련 기사를 보면 애플 측은 아이폰 13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 주문량을 1억 개까지 늘리면서 이번 제품이 좀 자신 있게 흥행할 것이다 이런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한편 이런 가운데 애플 13 나오기 전에 14 렌더링이 공개가 되면서 이미요? 네, 일명 홀수의 저주라고 해서 애플의 홀수 시리즈가 좀 벌써 흥행이 좋지 14가 않았거든요. 나왔나요? 네, 그런 게 이제 14에 대한 유출이 정보가 됐나 속속 보네요. 공개가 되면서 13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의 13, 주가가 네.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네, 그때는 이제 관련해서 소송 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락을 한 건데 뭐 아이폰 관련된 소식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건 잠시 인앱 뒤에 결제와 살펴보죠. 관련한 소식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최근에는 조금 뭐 크지 않지만 작은 악재들이 조금 네. 있었어서 애플의 주가가 조금 빠졌던 모습이었는데 내일 또 아이폰 13 시리즈 공개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리나라 공개 일정도 또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재밌네요. 네. 이게 유튜브 라이브의 또 묘미죠. 묘미죠. 댓글창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묘미. 네,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아, 네. 테슬라 이야기. 테슬라 지금 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섹터가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또 금요일에는 2.4%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약간 저점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3대 지수 흐름이 좀 좋은 가운데 테슬라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Full Self Drive라는 이 FDA, 최신 FDA 베타 10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베타 9 버전보다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등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FSD 기능은 이 차량 운행을 할 때 운전자가 주도하지 않고 테슬라 전기차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운전자 보조 기능인 이 ADAS보다 한 단계 위에 자율주행 기능이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감시와 또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이 베타 10 소프트웨어는 이미 배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베타 9보다 한층 이 자율주행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뭐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도심이나 뭐 일반 도로와 이면도로, 뭐 교차로에서 더 빠르고 지능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또 트윗을 남겼는데 트윗을 한번 살펴보면 자율주행 관련 사고 의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좀 홍보는 소극적으로 한 모습인데요. 뭐 마음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뒤흔들 정도 아니었고 네. 많이 또 겸손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좀 겸손해진 모습. 네. 네, 그 특히 이 FSD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뭐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또 디테일을 조금 살펴보자면 인간 운전자조차 좀 어려워하는 이 각종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선정된 테슬라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테슬라 차량 소유자 모두에게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이 공개 베타 버전은 11 버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최근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좀 의식을 하고 조금 그렇죠. 겸손한 모드로 마음을 네.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 사용자들의 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좀 흥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이 테슬라 소식이 있다고 찬희 기자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금요일에 다른 전기차 종목들이 1%가량 빠질 때 테슬라가 혼자 2.46% 조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의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매각을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740달러 안팎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1일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 주식 14만 2,708주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는 1억 900만 달러 어치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캐시우드는 앞서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매도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캐시우드는 앞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한 바가 있었는데요. 캐시우드는 지난주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테슬라 주가가 3,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자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주식을 대규모 매각했지만 여전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전날 기준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 주식 307만 주를 보유해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10.6%인데 그래도 이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 주식을 좀 많이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2.4%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네. 전망을 했다고요. 지금 테슬라가 741달러인데 네. 네. 거의 뭐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맞아요. 와.
그때 뭐 우드 대 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맞아요. 측과 또 테슬라를 지지하는 우드와 이렇게 또 경쟁 구도에 대해서 전월들이 많이 씻기도 했었는데 네. 여전히 우드는 굳건한 또 테슬라의 옹호자 네.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참 일론 머스크 든든하겠어요. 캐시우드가. 맞아요. 비중을 줄였다고 하는데도 뭐 10.6%라고 하니까 어떤 비중 조절 측면에서 또 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아크인베스트 이전에 그 ETF 수익률이 S&P 500이 22%가량 오른 것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아크의 최근의 수익률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조금 이따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우주항공 여행주 관련 소식을 좀 오랜만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민간인 우주 여행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의 민간 탑승객은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 제러드 아이잭맨을 포함해서 아동 연구병원 간호사와 또 이라크전 참전 용사 출신 데이터 기술자 등 4명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 우주선이 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은 고도 575km 근방에서 1시간 반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사흘 동안 궤도 비행을 하고 나와서 플로리다주 근처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구에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지난 7월에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도 우주관광 여행에 성공한 바 있지만 이 여행의 경우에는 조금 낮은 저궤도 비행에 그친 바가 있어서 이번 스페이스X의 도전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페이스X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이 된 기업은 아니고요. 네네. 네. 스페이스 그 티커가 버진 네, 갤럭틱의 맞아요. 티커인데 제가 갑자기 스페이스X로 네.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SPC2라는 티커가 버진 갤럭틱으로 상장이 돼 있는데 버진 네. 갤럭틱은 지금 2.82%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스페이스X에 이어서 버진 갤럭틱 소식도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네, 스페이스X는 이제 수요일이죠. 현지 시간 15일 또 호재가 있는 반면에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개장 전부터 3.4% 하락하더니 현재는 2.74%로 하락폭을 조금은 줄인 네. 모습입니다. 음. 우주여행 딜레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버진 갤럭틱은 좀 원래대로라면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유니티 23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품의 제조 결함이 발견되면서 최소 10월 중순까지 딜레이가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버진 갤럭틱은 미 연방항공청이죠. 이 FAA가 지난 우주 비행 당시에 착륙 도중 항로를 이탈해서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로 이탈 조사 완료까지 비행을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버진 갤럭틱 측은 제한고도 위반한 거는 인정을 했지만 네. 통제 속에 있었고 안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딜레이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버진 갤럭틱 측은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공급업체가 비행 제어 자동 시스템 부품의 제조 결함 가능성을 회사에 통보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의심스러운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와 함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기업 이 세 개죠.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블루 오리진. 이 중에 가장 먼저 우주에는 다녀왔지만 가장 먼저 우주항공이 좀 금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2%대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프리장에서도 2.74%로 현재도 하락 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번 달 25일쯤에 네. 비행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저번 비행부터 25일 사이에는 주가 좀 주춤하다가 25일 되면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밀리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행이 유일한 호재가 될 것이다 주가에는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연기가 되거나 혹은 무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버진 갤럭틱 오늘 개장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우주 비행 소식이 전해져야 또 이 주가의 어떤 좀 거래량이나 네. 어떤 모멘텀이 좀 생길 텐데 버진 갤럭틱이 10월 말까지 최소죠. 10월 말까지 또 네. 연기가 된다고 하니까 네. 투자자들에게는 좀 힘이 빠지는 소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오늘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는 오라클에 대해서 좀 지금 실적 어떻게 월간은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라클도 또 오늘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이다 보니 지난 금요일의 주가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난 금요일 0.16%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프리장에서 현재 0.67%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적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죠. 네. 오라클이 오늘 장 마감 후에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공개할 전망인데요. 경쟁사로는 세일즈포스와 워크데이 그리고 뭐 아마존 등이 있는데 클라우드 산업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97센트의 순이익과 매출은 9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대동소이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라클의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약 35%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7% 상승을 했는데요. 네. S&P 500 지수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라클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또 혁신적인 변화를 준 바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큰 지지를 좀 얻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또 오라클이 과연 최근에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확실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 실적을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드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뭐 그동안도 꽤 괜찮게 나왔었고 네. 또 이번 2분기까지는 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또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네. 보인다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빵주 흐름도 프리마켓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지금 빵주의 흐름이 꽤 오늘은 좋게 네. 보이는데 대장주 애플이 1% 넘게 지금 벌써 올라주고 있고 네. 페이스북도 0.9% 오늘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0.5%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술주의 흐름이 꽤 좋은 날인 것 같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네. 빵주 자체는 혼출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애플만 홀로서 3% 넘게 빠졌습니다. 이 미국 법원이 애플이 개발사들의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하는 조치는 반경쟁적이라면서 개발사들의 다른 앱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 그에서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면서 이를 허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장터 내 거래를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들 업체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미국 법원의 이번 조치가 애플의 법적인 타격으로 작용해서 앱스토어 게임 시장 수익에 대한 애플사의 강력한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앱 결제 방식을 둘러싼 애플과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스 간의 미 법정 다툼은 항소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에 금요일 애플의 주가는 3.31%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조치로 인해서 비디오 게임 업체는 일자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내일 또 아이폰 13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제품들 공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애플이 그동안 이 수수료가 30%꽤 높은 수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30%에 달하는 매출이 좀 줄어들 우려감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만약에 에픽게임즈에 손을 들어주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애플의 그런 실적에도 매출에도 좀 약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수수료 부분에 굉장히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또 뭐 항소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애플이랑 또 어디였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애플과 또 다른 경쟁 기업 그 결제 그 어딘가요? 어쨌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또 인앱 관련된 그 법이 또 우리나라가 통과가 되기도 최초로 했잖아요. 세계 그러니까요. 최초로 통과를 시켰죠. 네. 맞아요. 인앱 결제 그러면서 네. 그렇죠. 그런 그 바 말 하고 있습니다. 싶었던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빵주만큼이나 흐름이 오늘 나쁘지 네. 않습니다. 테슬라 여전히 0.6% 오르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준비한 소식들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전기차 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주말 사이에 또 전해진 소식인데요. 미국 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인해서 또 노동조합이 있는 자동차 기업이 만드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전기차 기업은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즉 디트로이트 이 빅3 자동차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에 유리한 법안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뭐 공장 내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테슬라와 또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혜택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안 제출이 나왔다는 소식 이후에 또 일본의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노조가 구성된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비롯해서 탄소 배출이 제로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이 기존 세액공제 7,500달러에 더해서 12,500달러를 더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빅3의 전기차를 사게 되면 최대 2만 달러 낮은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게 꽤 구매할 수 많은 있죠. 금액이네요, 이게.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 이 핵심 법안 가운데 이제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메우고 미국 내 노동조합 일자리도 늘리겠다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제는 이 법안도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 기존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는요. 전기차 누적 판매 규모가 20만 대를 찍으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달리 지금 나온 법안은 일몰 규정에서도 제외된 점도 특징적입니다. 법안을 제안한 민주당의 댄 켈리 하원 의원은 제세 혜택 규모는 10년 동안 330억에서 3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만약에 민주당의 이 법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GM,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차 값이 최대 3분의 1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물론 높지만 상원에서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공화당이 특히 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한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 정도로 지원금을 주려면 또 예산을 그만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에 또 반대 부딪힐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그 자국의 공장을 그만큼 많이 짓고 여기서 생산을 해라라는 또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를 확인해 봤더니 1%대로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고요. 네. 포드도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이어서 전기차와 관련된 소식 중에 오늘 조금 전 CNBC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중국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신규 사업체 수가 올해 들어서 8월 중순까지 8만 1,000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네. 모두 합하면 사업체 수만 지금 32만 개가 넘어선다고 하는데 와우, 역시 대륙이네요.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남다릅니다. 니오와 샤오펑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가고 주가도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세를 이어오는 동안 이 산업의 성장세에 발맞춰서 수만 개의 기업들이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다가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신차 20% 정도를 이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로 판매되기 희망한다라고 또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은 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내부 경쟁은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뭐 주가 흐름 아까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1% 안쪽 소폭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그때 정말 재밌는 그런 규제들도 많이 내놨었잖아요. 네. 이 신에너지 그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베이징 중심부로 들어갈 때 신에너지 맞아요. 차량을만 들어갈 수 네, 있다거나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런 규제들을 내놓았죠. 다만 이 8만 1,000개가 전부 다 전기차 회사라고 네. 보기는 어렵고 이제 뉴 관련 에너지라고 부품주나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네. 모두 관련주를 모두 포함해서 8만 1,000개인데 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기차 기업만 봐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스타트업이 뭐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속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주장이 중국 전기차 업계의 인수합병을 권장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오늘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부서로 IT나 신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면 되겠는데요. CNBC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은 6.2%로 네. 유럽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들어서 무려 197%나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최소 4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장 140여 곳 가운데 100곳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샤오야칭 장관은 기업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기차 보급 자체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교외 지역의 전기차 판매 규모와 충전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라고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네. 찬희 기자가 전기차 이야기하는데 찬희 기자님 내려갈 시간이네요.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많아서 내려가랍니다 이제. 네, 시간을 딱 짚어주시네요. 벌써 시간이 개장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잘 가네요 오늘. 그러게요. 막 달렸잖아요. 저희가 또. 네. 제가 이제 내려가는 게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후임을 뽑아가지고 후임자가 생겨서 뭐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후임자가 생겨서 이제 TV는 그 시간대 다른 사람이 해서 이제 계속 저는 1시간 반 꽉 채워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유 잘못 얘기한 거 아닌데요? 빨리 갈게요. 삐졌어요 A형이라. 아, 잘 진짜. 다녀오세요. 네. 째려보고. 오늘 좀 많이 줄여보네. 김지민님이 우리도 치킨집 너무 많으니까 합병고. 어. 치킨집 정말 많죠. 저희 그렇죠. 아마 치킨집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배달업체 중에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번화가에 집중되어 있고 좀 번화가가 아닌 이런 동네는 치킨집이 무슨 본인 동네인지 동네 밝히면 안 돼요? 이야기하는 네, 네. 저희 동네는 치킨집이 많이 없는데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퍼링이 좀 걸리나 봅니다. 그러게요. 네. 방송이. 댓글창에 네. 또 컴퓨터가 아픈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많이 끊기나 봐요. 네. 유튜브 송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관련된 소식이 있는지.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네. 버퍼링이 또 걸리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유독 좀 최근에 3달 동안 방송하면서 이렇게 버퍼링 뜨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심한 적은 없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네. 피디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해결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준비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현재 지수 선물 움직임은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우지수 선물 0.7%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 0.68% 오르고 있고 S&P 500 선물 지수 0.72%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3대 지수가 일제히 꽤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어떤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디즈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월트 디즈니가 앞으로 개봉하는 영화들을 그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먼저 개봉하지 않고 극장을 통해서 선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이터널스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2021년 나머지 영화들이 이제 극장에서 기존처럼 원래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이제 OTT로 넘어갔었는데 동시 개봉을 했다가 이제 선 개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팬데믹 동안 디즈니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시 개봉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이 최근에 샹치 굉장히 흥행을 했다 이야기를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샹치와 같은 디즈니 영화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극장 개봉으로 많은 인기를 끈 영향도 있겠지만, 또 블랙 위도우 주연인 스칼렛 요한슨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월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가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동시 개봉되면서 극장 수익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5천만 정도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영화계가 디즈니가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OTT에서 극장으로 최초 개봉을 옮겨올지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영화관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그쵸. 아닐까 싶고요. 네. 그만큼 이제 팬데믹에서 조금은 이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샹치로 인해서 디즈니가 또 뭐 몇만 그 관객을 달성을 했고, 또 박스오피스 기준으로도 뭐 1위를 기록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 AMC 이제 영화관이죠. AMC의 주가도 또 같이 동반 상승을 한 바 있는데, 맞아요. 사실 OTT를 또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한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공개될 이 몇몇 영화들이 계속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선공개가 된다면, 내가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했는데 네. 영화관에서 돈 또 내고 본다? 라고 하면 조금 OTT 가입자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OTT의 경쟁력을 또 늘려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개봉과 동시에 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워낙에 디즈니 러버들, 여기 제 양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러버들은 네. 또 극장으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디즈니도 주가가 1% 강세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게 저는 그 생각은 사실 못 해봤는데,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초이스가 좀 리밋되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장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줌비디오 관련한 소식까지 바로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줌비디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줌이 지난 금요일에 1.9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0.42% 또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전해드렸던 디즈니와 같이 또 많은 이제 경기가 또 재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학교나 사무실로도 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줌 비디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비대면 플랫폼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바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2020년 이후에 줌의 주가는 5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1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또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더 빠른 둔화를 보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가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줌 비디오는 재무 분석가들을 위한 컨퍼런스죠. 이름이 참 귀여운데 이 줌토피아를 열 전망입니다. 줌토피아 진짜 네. 들을 때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귀여운 줌토피아. 네. 주토피아라고 또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줌토피아.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줌이. 그러게요. 센스가 있어요. 네, 이 줌토피아 컨퍼런스에서는 더욱 강화된 화상회의 서비스를 소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줌은 또 최근에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하드웨어 업체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는 화상회의 디바이스 업체인 니트에 $3천만 추가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미 2번 니트에 투자를 한 바 있지만, 이런 투자 배경에는 또 화상회의용 하드웨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또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이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가 또 기존 방식과 툴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직원들의 근무 욕구도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사람 반, 그리고 뭐 유연한 근무 체계를 원하는 사람 반인데다 네. 또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쉽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네.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는 하이브리드 역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어중간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역으로 직원들의 번아웃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런 걸 대비해서 줌 비디오가 이미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커스 모드를 추가하는 등 이 참가자들이 회의에 보다 집중하도록 돕는 기능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줌 챗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이브리드 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대장주인 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줌토피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뭐 또 과연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지 회의 전후의 주가의 변동성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토피아에서 진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줌은 뭐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뭐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들이 맞아요. 많이 또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또 어떨지가 네. 줌토피아에서 좀 어떤 힌트가 나오려나 이런 좀 기대감이 네. 확실히 있네요. 또 이 찬휘 기자가 전해줬던 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도 줌이 많이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맞아요. 알려졌거든요. 캐시우드가 승리할지 은솔아는 생각은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제 생각이요? 네.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네, 뭐 우리 아. 생각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미 그 재택근무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줌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나아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 흐름 때문에. 네. 저희도 이야기를 실적도 그동안 좋았잖아요. 네. 실적 좋았는데 이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앞으로도 가이던스가 또 좋아야 될 텐데 저도 뭐 크게 생각이 팬데믹이 사실 뭐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는 그런 안 모습이 좀 끝나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니까요. 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주문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는 네. 합니다. 지난 3월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더니 또 최근에 또 이제 N자로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저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또 입에 터서 말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지금 개장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선물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P 500 선물 지수가 조금 상승폭을 늘렸고 나스닥 선물지수 여전히 0.6%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한번 볼까요? 유가 여전히 70달러 웃돌고 있는데 1.15% 올라주면서 70.5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개장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개장하고 나서 지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하고 나서 지금 다우지수는 0.7% 오르면서 34,849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0.76% 오르면서 4,49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0.6% 오르면서 15,20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섹터, 11개 섹터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초록불이네요. 모든 초록불입니다. 상승이 이제 미장에서는 초록불이니까요. 네. 일제히 또 초록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 주를 또 기분 좋게 그러게요. 시작하네요. 네. 지금 확실히 WTI가 오늘 70달러를 오랜만에 넘어줬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좀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79% 좀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섹터를 필두로 소재주, 소비주 모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주와 오늘 머티리얼스 소재주가 올라서 오늘 다우지수도 좀 많이 올라주는 네. 것 같고요. 계속 섹터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섹터별 흐름 살펴보면
전기차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전기차 3인방이 개장과 함께 모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거의 지금 강보합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지금 업종의 흐름이 좀 바뀌었네요. 반도체 섹터가 오늘 엔비디아와 인텔은 1% 넘게 오르는 가운데 AMD 홀로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오늘 에너지주 1.8% 섹터 전반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옥시덴탈이 3%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노코필립스도 2.6% 올라주면서 오늘 정유주가 WTI의 강세와 좀 동반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빵주도 선물지수부터 나스닥 선물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애플이 내일 또 아이폰 13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1.5%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구글 1%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글은 지난주에 그 외부 결제 허용한다, 인앱 결제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해주고 네.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그 베타 10 버전이 또 공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웹사이트에서 Videos of Tesla's full self-driving Beta V10 surface showing the same dangerous mistakes as previous versions라고 아이고. 네 이미 지난 FSD 10이라든지 FSD 9 버전에서 있었던 좀 위험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테슬라가 공개한 이 베타 10 버전에서도 조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또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흐름이 유독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등등등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죠. 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고래죠? 있는 기업인데 네, 비트코인 고래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또 비트코인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개장 이후에 1%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플 오늘 주가가 좋잖아요. 네네, 1.28%. 애플 좋아요, 오늘. 네. 또 내일 아이폰 13을 비롯해서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까지 공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연 하나가 또 손목에 애플 워치를 또 차고 있네요, 오늘. 애플 워치를 또 저희와 근데 왜 같이 함께 찾죠? 저랑 커플인가요? 저랑 커플이에요. 애플 워치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저는 한 번씩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 뭐예요? 주주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시지 않을까 아, 왜요?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왜요? 그냥 뭐 애플 괜히요. 괜찮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화내지 않고 저는 반갑기만 합니다. 아,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 때 저희가 저만 애플워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그랬죠. 드디어 주말 드디어 사이에 모두. 애플워치가 생겼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 PD가 방금 PD님이 본인은 갤럭시워치 쓴다고. 네. 애플워치 지금 몇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애플워치는 6입니다. 6이요. 아, 이번에 또 애플워치 7이 공개가 된다는데 완전 음. 최신형을 또 사용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요. 기계치여가지고. 괜찮아요. 애플워치는 간단한 몇 개 기능만 해도 삶의 질이 훅 올라갑니다. 아, 근데 진짜 아까 저희가 그 원래 방송 준비하면서 노래 틀고 이렇게 좀 신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좀 마지막 네. 막판으로 갈수록 방송이 직전에 또 노래를 틀면서 텐션을 올리죠. 업하려고 네. 트는데 이게 이렇게 트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왜 이게 6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 난 이걸 한 번도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걸 오늘에서야. 네. 그렇죠. 저는 얼리어답터와 지구 적급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들어오면은 뭐 우리 어답터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애플 주가 흐름 좋아서 한번 이 이야기도 해봤고요. 오늘 섹터별로 흐름이 오늘 다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오늘 모든 전 업종이 일단 지금 장 시작에는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또 골드만삭스가 또 투자 의견 확신 매수를 제시했던 델테크 같은 경우에도 개장 이후에도 3.37%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3% 넘게 네, 오르네요. 넘게 오릅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승을 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파셜 서비스 이 UPS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스타트업 로디 인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계절 근로자 또 채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지금 0.48%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유주가 흐름이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오늘 중국 기업들은 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디디 주식만 지금 0.35% 오르고 있는데 네. 오늘 텐센트가 4% 정도
빠지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3인방도 프리마켓에서는 보합선이었는데 모두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솔하나가 소식 전해줬던 버진 갤럭틱도 그 우주 비행 연기 소식에 좀 3%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섹터별 흐름 이 정도로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오늘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도 소개를 잠시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백신주 흐름 먼저 살펴보고 또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백신주 흐름은 모더나 1.5% 하락을 하고 있고 화이자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백신주 역시 프리마켓과 좀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화이자가 뭐 많이 떨어지고 있진 않은데 관련 소식 한번 바로 살펴보죠. 네, 그 미국의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서 스콧 코틀립, 이 전 미국 FDA 국장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분은 현재 화이자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코틀립은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앞서 지난 11일에 미국 보건당국도 이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서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사용이 승인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가운데 또 나온 것입니다. 이 일정은 또 화이자가 이달 말까지 해당 연령에 대한 이 미국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에 충분한 임상 자료를 확보한다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그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런 결정과 관련한 일정에 좀 윤곽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화이자가 9월 말까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임상 자료가 뒷받침이 된다면 10월 중하순까지 화이자 제품이 준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12세에서 15세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을 각각 받은 상태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연하나가 짚어줄 것 같은데 모더나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화이자보다 약 3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모더나에 대한 결정은 한 11월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앞서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모더나, 화이자를 뭐 둘 다 빨리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모더나는 좀 자료 검토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죠. 좀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이 아니라 이제 그냥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연령대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화이자는 사실상 뭐 전 연령대에 지금 승인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모더나와 관련한 소식까지 바로 한번 짚어볼까요? 모더나도 프리마켓에서는 주가가 좀 올라주고 있었는데 오프닝벨을 올리고 나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달 호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긴급 승인한 바 있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 13일부터는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들까지 모더나의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 긴급 승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승인을 했었는데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범위가 좀 확대된 모습이죠. 이 소식과 함께 주말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주의 모리슨 총리가 유럽연합으로부터 100만 개의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 뭐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아닌 게 9월 13일부터 부킹이 시작된다라고 이전에 이미 이야기한 바 있는 소식이어서 오늘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모더나의 주가 자체는 2% 넘게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데 2.7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모더나에 관련한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모더나가 투인원 백신,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밝히면서 모더나 그때 주가가 7% 넘게 급등을 했었고 관련 ETF도 수익률이 꽤 좋았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모더나의 백신이 화이자보다 2배나 많은 항체를 생산한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서 모더나가 계속해서 새로운 결과들을 내놓으면서 화이자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 저널은 우리는 2명의 의사에게 만약 당신들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화이자 대신 모더나를 선택하겠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이 의사들이 최근 연구 결과들이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모더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뭐 이 소식들이 주가에 직결된 소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모더나도 계속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승인 대상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항체가 조금 더 이제 더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최근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모더나도 순매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막 전 세계적으로 뭐 부스터 샷이라든지 뭔가 코로나19를 이기려는 네. 또 다양한 각종의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CNBC에서도 또 그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 화이자가 또 백신 나왔을 때 바이오엔테크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 나왔을 때 업계에서도 와 이렇게까지 예방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또 예방률을 나오면서 또 화이자의 백신이 굉장히 많은 또 뭐랄까요 지지를 받은 바 있는데 또 모더나가 또 화이자의 뒤를 이어서 네, 또 다른 가장 선호하는 백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백신주와 관련한 소식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댓글창에 하이 은솔 경연 니콜라 얼마 플리즈. 아, 네, 저도 그걸 보고 확인을 했어요. 경연하나 확인했나요? 소식 이야기했을 네네. 때, 오늘 이 전기차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니콜라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0.8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9달러 59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개장 전에는 2%가량 올라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호재가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니콜라 뭐 최근에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주가에 뭐 호재다 악재다 할 만한 이슈가 없어서 그쵸.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네, 계속 네. 이 지난 8월부터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쭉 흘러내렸다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한 2, 3% 내에서 계속해서 있어주면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없어요. 니콜라는 그 최근에 가장 최근의 소식이라고 하면 그 보쉬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네, 소식이 좀 맞습니다. 올라줬었는데 CNBC에도 그 하나, 맞아요. 그 뉴스 하나 올라와 있고 그게 그 가장 뉴스가 최신이죠. 지난 9월 3일 뉴스네요. 네, 맞아요. 9월 3일 열흘 전의 소식을 이후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네. 많이 짚어드리지 않았었죠. 네, 9월 3일에도 주가가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더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니콜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가에 이렇게 리바운딩을 가져가려면 어떤 그 수소차의 실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렇죠. 이슈가 많았잖아요. 기술적인 어떤 확실한 증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 니콜라의 주가를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니콜라를 가지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니콜라의 니콜라 말 그대로 그 물리는 사람이 많죠. 주가가 워낙에 폭등했다가 훅 빠진 맞아요. 종목이어서 네. 이런 종목들이 참 무서워요, 정말. 네, 니콜라는 관련한 소식이 지금도 뭐 딱히 들려오진 않고 있는데 다시 상승을 하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지금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는 낙폭이 가장 적은데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8%로 곧 2%까지 하락을 할 것 같고 네. 니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니오 2.42%, 샤오팡 2.7%, 리오토는 3.68%까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모더나가 4%까지 빠지는데 그렇네요. 왜 네. 빠지는지를 좀 한번 그러게요. 찾아보고 가장 싶네요. 많이 갑자기. 또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또 개장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ETF와 이 네. 투인원 백신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세를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도 다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속보로 아직 모더나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진 않은데 네. 모더나가 왜 이렇게 4%까지 빠지는지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그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개장 전에 상승하다가 1.7%까지 빠지고 로쿠가 2.5% 빠지거든요. 디즈니도 하락 전환을 방금 했는데 네. 콘텐츠 종목들이 오늘 모두 장 시작하고 나서 일제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장 전후의 움직임이 확연히 좀 달라 네. 보입니다. 저희가 찬희 기자 내려가고 나서 디즈니, 준비디오, 화이자, 모더나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어떤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중국 기업들의 주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중국 증시 마감 썼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상하이 지수는 올랐는데 그 창업한 지수라고 하죠.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가 또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의 기술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었는데 텐센트 역시 지금 오프닝벨 울리고 나서 낙폭을 5%까지 키웠습니다. 지금 전기차 3인방도 중국주의 동반 하락세에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또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중국이 계속해서 빅테크를 향해서 초강도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타사 기업의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이 사실상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이 장벽을 쌓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중국의 플랫폼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지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 주말 사이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 신식화부, 공급을 네. 신식화하는 부, 네. 공신부가 지난 10일에 경쟁업체 웹사이트 접속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행정지도회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이 등 사실상 모든 IT 기업들이 소환이 돼서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당국이 이 모든 플랫폼이 법에 따라서 경쟁업체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하고 플랫폼을 상호 개방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우에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사실상 두 가지로 지금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양사가 서로의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앙숙이다라고 저희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타오바오에서는 위챗페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요. 위챗에서도 알리바바 계열사는 전혀 연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 벽을 쌓는다,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당국이 이제 장벽을 풀고 서로 개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이나 우리가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죠. 네. 음식 배달업체 메이투안에서도 전혀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공신부가 모든 플랫폼은 예외 없이 상호 개방을 해야 되고 오는 17일까지 기한도 줬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빅테크에 대해서 참 이 규제를 아주 세세하게 계속해서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네. 이 이야기 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똑같아요. 경연하다가 지금 갈수록 이제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알리페이 분할 내용과 같습니다. 그 아니에요. 내용도 같아요. 알리페이와 내용이 그래도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럼 네. 좀 계속 전해볼까요? 이 알리페이 이야기가 사실 네. 제가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 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식은 주말 네. 사이에 나왔던 빅테크 규제인데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규제가 있었다고 그렇죠. 오늘 또 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그렇긴 중국이 해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노력으로 또 알리페이 분할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엔트그룹의 인기 결제 어플이죠. 알리페이를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이 중국 규제 당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대출 사업을 위한 별도의 앱을 만들고 또 중국 국영기업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갖게 될 새로운 신용평가 합작 회사를 위해서 이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주기를 중국 당국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찬희 기자가 또 돌아왔네요. 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건가요? 오늘 네, 50분이네요. 네. 49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리페이 이야기 전해보면요. 이렇게 되면 알리페이가 더 이상 고객들의 신용도를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고요. 외부 신용 점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결제 어플인데 외부에 의존을 하게 된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 매체들은 알리페이가 이런 당국의 정책 변화에 이 영향을 받을 유일한 온라인 대출 업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출 업체 이런 결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현재 주가가 지금 2.42% 빠지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좀 타격을 입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중국 규제가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중국 당국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지금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빅테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빅테크 텐센트를 필두로 지금 빅테크가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참 주가가 많이 또 내려가 있습니다. 디디 추싱이 14달러 정도의 공모가가 매겨졌었잖아요. 여전히 지금 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텐센트도 어느새 8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많이 또 주가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은행주의 흐름이 개장하고 더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정유주가 아주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옥시덴탈 4.8%까지 올라주고 있고 네. 코노코필립스 4% 오르고 있고요. 엑손모빌, 쉐브론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좀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네. 은행주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웰스파고도 2% 넘게 오르고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아주 지금 강하게 올라주고 있네요. 지금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는데요. 네. 보니까 전기차 섹터도 빠지고 있고 빵주도 혼조세로 바뀌었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만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가 5.7% 하락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너무 궁금해서 모더나 진짜 네. 궁금해서 저희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이 있진 않은데 왜 이렇게 네. 빠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 뭐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백신 딜을 좀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딜을 취소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더나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공급 딜이 좀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이라면 그건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 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 버퍼링이 심하다고 시청자분들 그러시는데 맞아요. 오늘 네. 유튜브가 송출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 걸로 보면 좀 그러게요. 유튜브 그 스트리밍 상에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막바지 와서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 아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본인 나왔어요? 없을 때 계속 이랬어요. 네. 제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헐. 헐. 죄송합니다. 대단합니다. 버퍼링이 걸려서 네. 이 이야기를 안 들으시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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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아쉽네요. 월요일 방송 시작에 이렇게 좀 버퍼링이 걸려서 저희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7분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준비한 네. 소식들은 또 전달을 하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이 정말 찬희 기자 말대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네요. 반면에 다우 지수는 상승폭을 좀 키웠어요. 네. 0.9%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금융주랑 은행주랑 은행주. 또 정유주 섹터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에 힘입어서 다우 지수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에너지 섹터가 진짜 많이 올라주네요. 네. 오늘 유가도 지금 1.6% 올라서 70.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진짜 70달러 선을 네. 뚫어줬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헬스케어 섹터만 하락하고 있는데 이 모더나 지금 존슨앤존슨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표 백신주로 불리는 모더나가 5.7%, 네. 그리고 화이자가 1.5% 하락하고 있고 바이오엔테크도 6.3%, 노바백스가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헬스케어 섹터만 11개 섹터 중에서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모더나는 지금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 논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백신주가 또 노바백스랑 바이오엔테크 역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백신주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잠시 후에 좀 정리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오늘 준비된 종목별로 준비된 네. 소식들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남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나요? 찬희 기자가 준비한 내용이죠? 네. 두 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뭐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런 거는 좀 미국에서도 또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내에서는 착용을 또 하는데 네. 그렇게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1차 접종한 사람들이 60% 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곧 오지 않을까요?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기는? 경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공포심이 많이 없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계속 뭐 변이가 많으니까 감기처럼 A형, 뭐 B형 이렇게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그 블룸버그의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 90%에서 95%가 면역이 돼야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의 그 핵심 요소는 역시 백신 접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덴마크의 전염병 학자인 론 시몬센 교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번 가을 겨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찾아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누적 백신 접종은 56억 6천만 도스를 기록 중인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많은 인구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인구는 단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탄생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향후 6개월 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공통된 의견은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완료가 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막 그 굉장히 흑사병 같은 중세 시대에 정말 인구를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했던 그런 전염병에 비교해서는 네. 요즘에는 이제 어떤 델타 변이나 감마 이렇게 나오면 제약회사들이 발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네. 델타에 대한 또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도 개발을 하고 그만큼 또 인류의 그 제약 기술이나 어떤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전염병에 대처하는 어떤 방식도 조금 많이 진화를 한 것 같고 그래서 6개월 내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처럼 6개월 내로 종식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대비를 더 잘해갈 수 있지는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오늘 좀 백신주들에게는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리면 어떤 좋을 것 소식인가요?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부스터샷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CNBC가 방금 전해준 소식이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제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또 결론을 지은 건데 코로나19 부스터샷이 not appropriate,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현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또 많은 백신 이 권고를 또 하고 있고 또 FDA 등등도 지금 뭐 화이자의 백신도 또 접종하는 그런 걸 또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맞아요. 연령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인데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적 증거에 대한 또 전문가 리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많이 또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가벼운 질병에 대한 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이 백신 효과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심각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인체의 또 면역 체계가 좀 많이 복잡하고 또 이 심각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항체 외에 또 다른 방어 체계들을 우리 몸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효과 이 부스터샷 3차 접종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백신주들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는 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3차 접종 확대를 권고를 한 상태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화이자 1.78% 떨어지고 있고요. 바이오엔테크는 지금 6%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모더나도 5.72% 빠지고 있는데 이게 유일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소식이랑 연관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요? 지금 백신주가 줄줄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 네. 그 섹터 전반에 어떤 악재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과 아마 저희가 내일 또 출근을 하면 그 관련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또 mRNA 백신이잖아요. 또 모더나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또 꼭 집어서 또 mRNA 백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희귀한 뭐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촉진제잖아요. 3차 접종을 또 일찍 너무 배포하면은 더욱 악영향을 오히려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찬희 기자도 저번에 짚어줬었죠. 긴급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100% 확신은 없다라고 했는데 또 부스터샷과 함께 부작용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또 제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려감이 맞습니다.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많은 또 추가적인 백신을 맞았을 때 오는 이 부작용이 있다면 이미 이제
이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에 나오는 부작용을 또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솔 하나가 잘 짚어줬네요. 오늘 백신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게요. 저희는 오늘 버퍼링이 걸려서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을 좀 잘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부디 좀 유튜브 송출상에 문제가 없길 네. 바라면서 이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내일은 좀 원활한 송신하에 좀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노경현 아나운서였고요. 저는 박찬희 기자. 김은솔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